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근대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김규식 선생하고 여운형 선생을 꼽습니다. 말미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현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 이 윤상현 국민의힘 당선자의 이 한마디예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심 이거겠죠. 야, 이거 추미애가 됐어야 되는데, 야, 이건 민주당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 연임? 당연히 연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민주당이 이 변화에 어떤 계기가 되는가, 의원들이 좀 바뀌었나,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이 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이 거부감, 이 우려를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보면 이런 거죠. 자, 우원식하고 이 추미애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과연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인물인가?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찐명 그룹에서 추미애를 픽한 거죠. 더 큰 거는요, 이 강성당원이라고 하는 개딸들은요, 연판장까지 돌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있나? 이건 과도한 침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국민의 이 대의기관인 국회의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 주체는 역시 이 국민을 대리해서 정치를 하는 이 선출된 이 국회의원이 뽑는 거죠. 이 개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딱 픽해서 그리고 자신들한테 찍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이 반발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개딸 이분들은요, 국민의힘 지지자 내지는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찍들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 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찢바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폭력은요, 차라리 한 대 치고 맞는 게 낫죠. 이 언어 폭력은요, 이 사람의 영혼 그리고 인격에 대한 상당한 모욕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하 멸시하는 표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까지 저번 총선에서 이찍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요, 상당히 혐오, 증오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여운형 선생, 김규식 선생 같은 생각을, 이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실 6.25 전쟁도 없었고요, 6.25 전쟁이 있었더라도 자그마치 민간인 사망자 수가 이 군인들 사망자 수의 거의 2.5배 이상이 됩니다. 이런 참극은 당연히 피할 수가 있었겠죠.
이 언어가 가지는 그 위험성은요, 저는 한 대 치고받는 이런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진짜 이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이 개딸들의 이 부당한 그 개입, 이 무도한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진짜 그 거부하고 저지하기 위한, 저는 이러한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전 이렇게 그 믿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희망을 다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추미애 당선자를 픽한 그 이재명 대표와 그 그룹들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개딸들을 의시한 겁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강성 지지층에. 여기에 따르는 것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참 나쁜 의도죠. 이 국회에선 차기 국회에선 더욱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앞뒤 가리지 않는 추미애가 더 적합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나쁜 의도죠, 나쁜 의도. 이걸 이번 그 당선자들이 그 후보 선출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영향을 역시 끼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제명인의 마을, 이 개딸들 커뮤니티죠. 우원식을 뽑은 의원들은 해명하라. 이들을 색출해서 23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그러면서 정청래나 이 공개지휘했던 김민석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원을 개무시하는 처사다. 아직도 민주당 내에 잔수박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참, 그 추미애를 안 뽑은 당선인 90여 명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이게 국힘 쪽에서 보면 극자라고 보겠죠. 저는 이들은 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구구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 극좌 구구의 공통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이 폭력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매사 폭력적입니다. 예전에 그 윤영찬 의원 사무실이나 그 김종민 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 시위하던 이 개딸들 있죠. 이런 폭력적인 이 모습을 드러내고요. 만약에요,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 남북한 전쟁이든 내전이든 뭐든 6.25와 버금가는 서로 간의 이 학살극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증오와 멸시, 이 혐오를 조장하는 이 양쪽의 이 극단 세력들은요, 당연히 근절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누가 할 것인가? 의원들이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스스로의 어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독립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요, 국힘이나 이 민주당 의원들은요,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지를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이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봤잖아요. 국힘은 어땠습니까? 윤석열이가 아예 50대 50으로 뽑는 그 경선 룰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개딸들이 픽한 사람들 요번에 공천에서 전부 다 낙마했잖아요. 윤석열이
원하는 인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잖아요. 국민들 뜻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런 데에 바로 강성 지지층들을 양쪽에서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러리 선다면요, 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 586 그 학생운동과 이 그룹이 상당히 민주당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 정청래 의원 같은 이런 분이 개망신을 전체를 시키는 겁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건요 50%는 맞고 50%는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걸 강조할 이런 시대 자체가 아니잖아요. 국힘을 한번 보세요. 경선 룰을 왜 바꿨어요? 이준석이 왜 당선됐어요? 경선 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좀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준석이가 당선이 된 거예요. 50대 50 경선 룰 때문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당원의 뜻도 중요하지만 당원이 항상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뜻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이 정청래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이 당원이 주인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정당 운영비 누가 냅니까? 의원들 세비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명색이 정당을 왜 만들었어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우리가 정권을 쟁취하고, 따라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인 것은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이 동료 의원한테 발언을 어떻게 했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거는요 돌려깎기 아니에요. 우현식 의원이 뭐가 모자랍니까? 제가 아는 우현식 의원은 결격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결격 사유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정청래 의원은요, 이 대놓고 이 극성 팬덤, 아주 이 극우적 이 폭력 행위를 일삼는 이 개딸들을 옹호를 합니다. 이 우현식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자기도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이 반박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는 이 황석영의 소설 손님을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작금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이 투영해서 이 당시를 보면요, 이게 이제 6.25 때 황해도 신천이죠. 신천에서 일어난 그 피카소의 그 대학살의 모티브가 된 게 이 신천 대학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이 미군에 의한 만행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좌우익의 대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영 씨가 바라보는 이 시각을요, 깊게 뭐 중심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얼마나 비극이었는가,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리고 양극단 세력에 의해서 이 자행된 이 학살극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이데올로기의 호상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유튜브에 제 가족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 신천 이 대학살에 저희 가족이 그대로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지주 집안이었던 이 지주였던 그 할아버지는 좌익에 의해서 납치된 후 실종되셨고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반공청년단에 가입해서
이 좌익들에 대한 이 학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상당히 허탈해 하셨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다 허물없는 짓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이 양극단 지금 현재 세력이요. 이 양극단 세력의 이런 극단적인 이런 언어 폭력, 이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격적인 이 모독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독일도 보시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당의 이념이나 사상은 미세합니다. 미세합니다. 이 이익 앞에서는요, 차이를 부각시키지 않고요, 이 공약수를 찾아내잖아요. 이 국힘 관련해서 사실 국힘은 보수 세력이라고 칭하기도 아깝죠. 거의 지지층 30%의 이 지지자들은요, 이 구구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물론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지만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정확하게 성찰해야 되겠죠. 성찰 없이 어떻게 방안이 나옵니까? 그죠? 철저한 이 성찰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방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최대의 문제점인 이 강성 팬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22대 이 당선자들은요,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